신진아의 머니TV.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신진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수시로의 부모들이여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편은 수시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수시 결정하셨다면 지금 제일 머릿속에 학교를 어디 써야 되나, 과를 어딜 써야 되나, 컨설팅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컨설팅을 간다면 어느 학원이 좋고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공부하셔서 스스로 알아낸 지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아이가 공부하는 만큼 엄마 아빠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많이 정보를 모아주세요. 그러다 보면 돈도 덜 쓰더라고요. 고민도 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패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자, 수시러의 부모님들, 진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의 내신을 바탕으로 수시 6장 카드 잘 쓰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수시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내신은 절대적이다. 예, 이미 기말고사 끝났습니다. 성적 나왔습니다. 이제 성적 내신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점수라고 있죠. 이 지점수 어떻게 봐요? 학교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돼요. 학교별로 과목 반영 비율이 달라요. 학년 반영 비율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교의 담임 선생님 혹은 3학년 부장 선생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걸 적극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내신의 숫자는 어떻게 알아본다? 학교 선생님께 전화하시거나 아이 편에 물어오게 하세요. 과목별, 학교 학년별 반영 비율, 그걸 기준으로 내신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어쩌겠습니까? 입시는 시작됐으니까 그에 맞는 대학을 가야죠. 내신은 제가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미 나온 거 돌아보지 마시고 그 기준으로 학교, 학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내신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는 얼마든지 아이와 부모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생기부를 보완하라. 이번에 생기부 마무리가 8월 말이 아니에요. 아시죠? 9월, 대부분 20 며칠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생기부 마무리 시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생기부 마무리 학교에서 해주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그냥 써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교는 아이가 활동한 걸 적어오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요. 저희 아이가 다녔던 학교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써주시는 학교였거든요. 사실 선생님들이 알아서 써주시는 학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아이가 써가는 건 아이가 스스로 정리해서 가지고 가면 되지만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시는 건 뭘 써주실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선생님들도 다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와서 직접 어필해서 본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생기부 보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생기부를 일단은 많이 보셔야 돼요. 나열식인 생기부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 생기부들이 굉장히 좋은 생기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많은 생기부를 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이의 생기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생기부는 아시지만 자소서에 어떤 재료가 되는 소스들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일단 융합적인 사고,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독서, 이 3가지의 키워드로 아마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는 어떤 인재를 좋아하느냐? 책을 많이 읽는 친구를 좋아해요. 독서에 많이 올리는 친구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는 특징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공부해서 부족한 부분을 첫 번째는 선생님과 대화를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이해한 걸 두 번째 독서로 실천하는 아이였어요. 이게 너무 서울대랑 인재상이 잘 맞았던 거죠. 왜냐면 서울대는 학교 공부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가 아니라 독서를 깊이 있게 하면서 학문을 탐구하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부에 곳곳에 과목별로 드러나도록 잘 이게 양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은 생기부는 뭐예요? 그 대학에서 원하는 생기부죠. 첫 번째, 그러면 그 학교의 인재상을 보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그 학교에 합격한 아이들의 생기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공통되는 공통 분모가 나와요. 내 아이의 개성이 녹아 들어가서 그걸 버무려낼 수 있는 생기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온라인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과목별 세특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수행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가 했던 수행을 한번 쫙 써가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했는지 하게 하세요. 그러면 주제와 수행의 결과만 하는 건 팩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수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책을 읽었다거나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다거나 이건 과정이죠. 그 과정이 생기부에 녹아들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과정을 다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내 아이가 주력했던 그 파트 부분을 스스로 써내려가게 하고 내 아이가 했던 걸 바탕으로 선생님께 가져가서 겸손하게 선생님 제가 이번 이 수행을 이런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은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아 맞아 네가 수행을 이렇게 봤었지 아 근데 이런 과정으로 준비했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아이랑 하실 거는 뭐냐면 내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생기부는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내신이 부족해도 생기부로 커버 가능해요. 특히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무슨 수행을 했는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3학년 1학기 생기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2학년 생기부 제대로 못 다뤘다면 3학년 생기부는 더 중요해요. 이번 3학년에 가장 중요한 건 과목별 세특밖에 없어요. 왜냐면 행특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상체도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생기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와 한 학기 동안 했던 활동들 써보시고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소스들을 잘 골라서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드셔야 돼요. 꼭 만드세요. 그래야 좋은 생기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 보완할 때 한 가지 또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의대를 선택하셨다면 이미 의대를 바탕으로 1학년 때부터 쭉 스토리를 그려오셨을 거예요. 학과 결정을 안 한 친구들은 학과 결정이 언제 드러나야 되냐면 3학년 때는 꼭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 아니더라도 계열 적합성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과를 지원한다. 그럼 이 친구는 수학에 대한 세특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한다. 그럼 이 친구는 영어와 관련해서 다른 제2 외국어에 이르기까지 어학적인 부분은 혹은 국제적인 감각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마련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자소서를 어떤 스토리로 엮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학과의 계열 적합성 혹은 전공 적합성이 녹아들도록 준비해야 된다. 단 거짓은 안 된다. 학교 선생님이 거짓은 안 써주십니다. 예, 아이가 노력한 결과보다는 과정이 충분하게 드러나야 풍성한 생기부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수시 6장 카드를 결정하라. 네, 상향 지원 2장, 그 다음에 내 아이의 실력에 맞게 2장, 하향 안정권으로 2장. 간혹 어떤 어머님들이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컨설팅 어디 갔어요? 어느 학원 어떤 선생님이 좋아요? 저한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 안 갔어요. 사실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유혹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 과연 내 아이와 나의 선택이 맞을까? 원서 쓰는 그날까지 아니 면접 보는 그날까지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죠?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보신 분은 누구실까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렇다면 수시 6장의 카드를 결정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건 아이와 부모님은 물론이고 기본이고 학교 선생님 의견을 충분하게 들으세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뭐 맹신하라는 건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대학 입학처에 전화하세요. 올해는 사실 입학 설명회가 거의 다 없어서 너무너무 난감해하시죠. 대학 입학처에 전화하시잖아요. 그럼 입사관들이 전화 받아요. 그 전화 받을 때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제일 바보 같은 질문. 내 아이가 내신이 2점인데 이 학교 갈 수 있나요? 입사관들 대답 절대 안 해줍니다. 은근히 질문을 하는 듯 안 하는 듯하게 제 아이가 3년 동안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과연 이런 학교에 이게 맞을까요? 라는 것에 이렇게 질문 속에 은근히 녹아들게 센스 있게 대학 입학처 적극 활용하세요. 학교 선생님, 대학 입학처 그 다음에 어디에 문을 들이느냐? 대교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600, 1615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여기에 전화하세요. 아이들 입시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했었던 고3 선생님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돼 있어서 전화를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받는 선생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하세요. 선생님들마다 공통된 얘기가 있어요. 예, 그거는 다 받아들이시고 조금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필요한 소스만 여기에 접목을 시키시면 됩니다. 절대 절망하실 필요도 없고 또 자만하실 필요도 없고 참고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야는 넓어지고 안목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서 또 끝나시면 안 돼요. 각 구청이나 각 도별로 예를 들어 경기도에는 진로진학센터가 따로 운영이 돼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설명회들이 시작이 됐어요. 가신 분들은 다행인데 못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안 봐준다고 해도 전화하세요. 매달리세요. 제일 어머님들이 컨설팅을 받으실 때 두려움이 뭐냐면 내 생기부가 내 정보가 밖으로 나갈까봐. 그쵸? 근데 여기서는 밖으로 나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사설기관이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을 꼭 활용하셔서 정보를 많이 갖고 계세요.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야 실패를 안 해요. 맨 마지막에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사설 컨설팅.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사설 컨설팅을 해서 성공한 분도 있어요. 물론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설 컨설팅의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가다 어머님들이 돈으로 아이 교육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돈을 적재적소에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필요하지 않은 돈을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설 컨설팅을 가고 싶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알려드릴 데는 없지만 사설 컨설팅을 가고 싶으시다면 그 엄마들 맘카페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설 컨설팅의 시기는 저는 최대한 늦게. 왜냐면 작년에 지원한 친구들과 올해 지원한 친구들의 스펙이 달라요. 수시는 거의 재수생과의 싸움이 아니라 재학생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재학생의 싸움은 데이터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럼 컨설팅을 일찍 가면 내 데이터는 먼저 주고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의 데이터는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컨설팅을 가시고자 한다면 최대한 좀 늦게 가라. 첫 번째, 학교 선생님 만난 다음에. 두 번째, 대학 입학처 전화로 매달린 다음에. 세 번째, 대교협도 전화해본 다음에. 네 번째, 각 구청이나 각 도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센터 연락해보고 가서 컨설팅 받아본 다음에. 사설 컨설팅은 맨 마지막에.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조금 더 모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무래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수시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략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모조모 정말 많이 따져야 되고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절대가 아니고요. 엄마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 모두가 힘을 합심해서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게 수시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시겠지만 늘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시러의 부모들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힘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신은 절대적이다. 그에 맞는 대학을 선택해라. 두 번째, 내신이 부족하더라도 생기부로 부족함을 보완하라. 9월 중순 전까지 내 아이의 생기부를 잘 쓰여지도록 3학년 1학기 마무리 잘 해보자. 세 번째, 수시 6장 카드 결정할 때 기준을 둬라. 어떻게?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 대학 입학처, 세 번째 대교역, 그리고 네 번째 각 교육청이나 구청의 진로진학센터, 마지막 사설 컨설팅. 물론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경험치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내적의 갈등이 뭐냐, 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책임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신진아의 어머니TV를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정답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아이와 엄마가, 아빠가 함께하면 분명히 문은 열리고 길은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자소서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수능 100일 앞두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건강 어떻게 챙겨줘야 되나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일게요. 여러분의 구독 꾹! 좋아요 꾹! 이게 큰 힘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편을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제가 충분히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신진아의 어머니TV 다음 시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